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수학은요, 상당히 긴 그런 개념을 한 가지 용어로 압축하는, 축약하는, 상징화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만드는 간단한 기호로 논리적으로 연산하고 추론해서 또 다른 식에 대입하는 그런 과정이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하나가 나올 때마다 그 뜻을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 뜻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바로 쓰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거죠. 특히나 함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앞으로 배울 전반적인 수학에 다 통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수학에만 몰입되다 보면은 함수의 진짜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진짜 뜻을 여러분들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뜻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함수는요, 그냥 대응관계입니다. 대응관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집합과 집합의 대응관계인데,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대응관계예요. 예를 들어 무슨 수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도. x라는 집합에는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그리고 터키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로 대응이 되죠. 미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워싱턴. 터키의 수도는요, 앙카라. 즉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를 쓸 수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대응관계, 여러분들이 그 직전에 배웠던 집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배울 건데 평면 좌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대응관계다. 어떤 원소에서 원소로 가는 대응관계다. 그러면 요거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요 앞쪽에 있는 거, 대응, 되어지는 값들의 집합, 이게 뭐다?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거, y라는 집합, 만약에 이 x라는 집합에 이렇게 나왔는데 부산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y라는 집합 도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수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나라가 오겠고 여기는 도시가 오겠죠. 네. 그러면 이 도시들, 대응되어질 수 있는 전체 집합, 대응되어질 수 있는 집합, 요걸 뭐라 그런다? 공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이 정역을 넣었으니까 대응이 이렇게 됐다. 요 세 개를 뭐라 그러냐면은 대응되어진 집합이죠. 대응되어진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도 되긴 해요. 야, 대응관계 얘기해봐. 그렇지만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용어를 쓰고, 야, 대응되어지는 집합이 뭐야? 라고 하지 않고 정역이 뭐야? 대응되어질 수 있는 집합이 뭐야? 공역이 뭐야? 짧게 씀으로 해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고 또 빠른 사고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이런 추상화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들은 그 전에 있는 그 내용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냥 대응관계고요. 여기 있는 말들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가 좋은 게 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시간은 중요해요. 이 시간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왜 있냐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함수 단원에서 왜 작용루가 나왔을까요? 장영실과 작용루. 작용루는 물시계죠. 이제 물이 차올라 일정한 시간마다 자동으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려주는 획기적인 장치였대요. 네, 영화에서도 나오죠. 장영실 영화가 있죠. 작용루에서는 변화하는 두 양 사이의 관계, 즉 물의 높이와 시간 사이의 관계인 함수를 찾을 수가 있다. 즉 작용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물의 높이를 뭐로 만들었어요?
시간으로 만들었죠. 물이 이만큼 찼다. 그러면은 이게 셋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만든 겁니다. 물이 이제 이만큼 찼다. 그럼 이게 이제 5이다. 그래서 정역은 물의 높이가 되는 거고 공역은 시간이 되는 거죠. 뭐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관계를 잘만 설정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증기기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물이 주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물을 막 끓이면 얘가 주전자가 팔랑팔랑 거리잖아요. 이게 주전자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즉 이 열이라는 거를 뭘로 바꿨어요? 운동으로 바꾼 거죠. 어떤 두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그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근데 말하고 보니까 증기기관은 좀 함수랑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아무튼 함수는 관계입니다.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식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관계만 될 수도 있어요. 꼭 앞으로는 수학에서 식밖에 안 나올 건데 꼭 식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 좌표평면 함수값 이게 뭔지 순서상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뭐 알고 있나요? 간단하게 풀어보는 건데 이제 F5 얘는요 예전에 이렇게 썼어요. x에 대한 식 f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를 줄여서 f 괄호치고 x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도 알아놔야 돼요. x를 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네. 근데 이 값을 우리는 fx다. 그래서 요 식을 f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이 써봤을 거기 때문에 바로 풀어볼게요. F5는 뭐냐? 이 관계만 잘 따라주면 돼요. F5는 이 x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이건데 이거에 대한 식을 설정을 해줬죠. 2 곱하기 5 빼기 4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2, 5, 10 빼기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FA가 10일 때 이 얘기는 뭐냐? 여기다가 A를 넣으면은 지금 2A 빼기 4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10이래요. 그때 A를 구하라. 얘는 지금 거꾸로 풀면 되겠죠. 양변에 4를 더해줘서 2A는 14가 될 테고요. 양변에 2를 나눠줘서 A는 7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수식을 이제 계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함수가 말이 아니라 수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수학에서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대칭 이동이 나오는데 우리 요직선 있잖아요. 요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도형이 뭐가 돼요? 도형이 XY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점도 XY가 바뀌어버리고 A, B가 있다면 B, A가 돼버리고 도형이 이제 Y는 fx라는 도형을 그래프였다면 얘는 X는 fy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XY Y 자리에 X가 들어오고 X 자리에 Y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XY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근데 왜 이 X 자리에 Y, Y 자리에 X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 이따가 역함수를 배울 때 나옵니다. 지금은 함수의 뜻 정도 알아보는 걸로 한번 해보고 자, 함수의 뜻 볼게요. 그림 1에서 국과 그 국가 사이에 있는 도시를 뭐 화살표로 연결해보자. 그림 2에서 국과 그 국가 사이에 있는 건축물을 화살표로 연결해보자. 연결해볼게요. 대한민국, 스페인, 호주의 캔버라. 이 도시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파리는 거기 있죠. 프랑스에 있죠. 스페인 마드리드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피라미드까지는 알겠는데 대한민국 홍인지문, 뭐 호주 시드니 타워, 이집트는 스핑크스가 또 있죠.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때 이 관계 조건이 몇 개 있어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하나를 넣으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 하나를 넣으면은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돼요. 빵개가 나오거나 2개 이상이 나오고 대응되는 값이 0개거나 2개 이상이면은 우리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함수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가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관계, 둘 다 관계인 건 맞는데, 첫 번째는 지금 대응되어지는 게 하나를 넣으면은 하나가 대응되죠. 하나를 넣으면 무조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 건 함수가 맞습니다. 두 번째 거, 이집트를 넣었을 때 대응되는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하나를 넣었을 때 두 개가 다 대응되면은 우리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함수를 이 표현들 정말 잘 익혀 두셔야 돼요.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정말 중요하고요. 별표. 그때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함수다. 이 x, y 요놈이 이제 대응되어지는, 그리고 될 수 있는 요런 집합인 건데, 대응되어지는 집합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대응될 수 있는 집합 y를 뭐라고 부른다? 공역이라고 부른다. 인 거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함수 f는요,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부르는 이름이 f. 얘가 f가 아니라 g 이런 다른 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g 땡땡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 요거는 이제 도시인데, 뭐 도시라는 함수를 한번 보면은, 도시라는 함수는요, 이제 어떤 집합, 국가라는 집합에서 네, 도시라는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도시라고 하지 않고 뭐 F라고 할 수도 있고 G라고 할 수도 있고 H라고 할 수도 있고, 함수의 이름은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이 전에 있는 놈이 정의역, 얘가 공역이 되는 거죠. 대응되어진 값이 있겠죠. 그게 바로 치역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치역이 이거로 이루어진 집합이 치역이겠네요. 8이 뺀 나머지가 치역입니다. 근데 정의역, 공역, 치역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이제 까먹을 일은 없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진짜 함수가 무엇인지를 까먹어요. 그래서 함수는 대응관계다. 네, 요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 우리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 안에 있겠죠. 이런 기호를 하나하나 잘 봐야 됩니다. 교과서를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x의 원소 x를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될 때 이거를 기호로 y는 fx라고 한다. 요게 이제 헷갈리면은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면 되는데, 뭐 1, 2, 3이 있고 뭐 4, 5, 6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f라는 함수예요. 우리 4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3이 대응된 값에서 네, f3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이제 5를 또 뭐라 부르냐면은 f2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6을 뭐라 부르겠어요? f1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f 입력값을 쓰면은 이 전체가 의미하는 거는 출력값이 되는 겁니다. 대응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있죠. 이 표현은 뭐냐? 이게 x라는 x의 함수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이에요. 집합의 조건제시법이죠. 근데 그 x는 뭐냐? 정의역 x에 속한 원소다. 즉 정의역 x에 속한 원소가 대응되어진 값들의 모임, 그게 뭐냐? 치역이 되는 거죠. 요 표현이 치역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수학은 해석의 해석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상징화 시킨 거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조건제시법, 집합.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인 것은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말하시오. 일단 함수인 것을 찾아야 돼요. 함수는 뭐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d가 대응이 안 됐죠?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개의 출력값을 가지죠? 얘는 함수가 맞아요. 선생님, 요 2는 지금 같이 겹쳤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한 개씩 대응되는 건 맞잖아요. 한 개씩만 대응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응 값이 겹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3번 볼게요. 얘는 지금 B라는 놈이 욕심을 부렸죠. 두 개 대응됐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뭔지 볼게요. 정의역은요, 대응되어지는 값입니다. ABCD죠. ABCD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공역은 대응될 수 있는, 즉 여기서는 Y의 원소겠네요. 대응되어질 수 있는 집합이고, 치역은 대응되어진 값입니다. 네, 대응되어진 값도 0, 1,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fg가 있는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가 gx일 때 두 함수 fg는 서로 같다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equal로 나타낸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볼게요. 일단 f라는 함수는 요 수식을 따라가긴 하는데 정의역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가지고 1은 1의 함수값을 가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고, g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1만 넣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거의 세제곱이에요. 3번 곱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 넣어버리면은 3번 곱하니까 1 나와요. 얘가 대응이 이렇게 되거든요. 대응 관계는 지금 같잖아요. 정의역과 공역 같고 대응 관계까지 같아요. 즉 F랑 G는 수식은 다르지만 주어진 주어진 정의역에서는 대응되어지는 값이 똑같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같다라고 부릅니다. 수식이 꼭 같아야지 함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수식이 달라도 대응되어지는 모습이 똑같다면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교과서를 볼 때는 이런 것도 다 읽어봐야 됩니다. 함수 fx의 정의역 또는 공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함수 fx가 존재하는 실수 x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한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 원래 정의역, 양수에서 무슨 음수로의 함수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정해주기 마련인데 정의역을 정해주지 않았다. 그럴 때는 실수 전체라고 간주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논리적이진 않고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약속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약속들은 다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다음 함수가 서로 같음을 확인하시오. 요거는요, 값을 하나씩 쫙 집어 넣어보면 돼요. 표 같은 거 그리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정의역이 0,1이니까 0과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0 집어넣으면 1 되잖아요. 1 집어넣으면 0 되게 되네요. 그럼 g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0 집어넣으면 지금 1 되고요. 그리고 1 집어넣으면 지금 0 되네요. 즉 정의역이 같을 때 같죠. 정의역이 같을 때 대응되어지는 값이 같죠. 대응 관계가 같죠. 그래서 f랑 g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이제 요거 얘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언급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fx 절대값 x는요, 음수가 되면은 부호가 바뀌죠. 즉 x가 음수가 되면은 부호가 바뀌는 거고 양수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0이랑 같을 때는 사실 부호가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냥 위에다 붙여주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 절대값을 푸는 계산할 때 이렇게 바꾸잖아요. 즉 절대값이라는 그런 기호를 쓰든 이런 기호를 쓰든 두 개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랑 G가 같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활용할 때 많이 쓰입니다. 2번은 절대값에 정의 쫙 써주고 정의를 써준 다음에 이제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잘 쓰면은 주관식 서술형 문제 답이 되겠죠.
함수와 그래프. 함수는요, 평면 좌표랑 잘 어울려요. 평면 좌표. 왜냐? 얘가 지금 우리 fx라고 한다면 이제 x를 넣었을 때 대응되는 어떤 값, 대응되는 값이죠. 이거를 x좌표, y좌표로 쓰는 거예요. 즉 x를 넣었을 때 x,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요거는 대응 관계다,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x좌표를 넣으면은 그거에 대한 y좌표가 바로 대응되어지는 값, 즉 함수 값이다. 그래서 a, fa 수식만 딱 써주고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은 함수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함수는 아까처럼 이렇게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를 다 화살표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원소가 너무 많아요. 뭐 실수다, 너무 연속적이고 셀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소식만 딱 써주고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주면은 어느 정도 전달하기도 좋고, 네, 이해하기도 좋고, 다른데 사용하기도 좋은 거죠.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평면 좌표 2차원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면 공간 좌표도 여러분들 배워요. 대학교 가면 배우고, 또 이제 뭐 그거 하면 배우는데, 이제 벡터 공부하면 배우는데, 얘는요, 요것도 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뭐 요런 그래프 많이 보죠. 얘도 어떤 x, y 점, 얘는 이제 입력값이 두 개인 거죠. x, y에 대한 순서쌍인 거죠. 그거에 대한 높이를 z를 함수로 만들면 돼요. z는 x랑 y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다. 그래서 입력값은 x, y에 대한 순서쌍을 넣고 출력값이 딱 하나 나오는 그런 함수로 세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평면좌표의 함수가 나오고요. 거의 웬만한 거는 이 x좌표, 우리 좌표는 두 개가 있잖아요.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x좌표를 우리는 정의역의 값으로 보고, y좌표를 치역의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 입력값이 x좌표, 출력값이 y좌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써요. 그러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제 1번 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x좌표가 하나의 y값을 가져야 돼요. 하나의 높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높이를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x좌표를 넣으면은 두 개의 지금 y좌표를 가지죠. 그래서 즉 얘는 하나의 x좌표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출력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은 우리 함수의 정의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하나의 출력값에 하나의 입력값에 두 개의 출력값을 갖는다. 두 개의 원소에 대응된다 라고 해서 3번은 함수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의 입력값에 두 개의 출력값을 가지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우리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수는 이렇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y값이, 즉 이렇게 딱 썰어봤을 때, 우리 물을 썰듯이 딱 썰어봤을 때 점이 딱 하나만 나와야지 그게 함수입니다. 이 용어도 중요해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특히 이 1대1 대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역함수 갈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다음 그림의 두 함수 fg에 대해서, f는 서로 다른 두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얘는 다르죠, 이렇게. 근데 g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함수값이 같죠. 네,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 요 표현 기억합시다. 요 표현 기억합시다. 어떤 일반적인 함수에서 정의역 x 안에서 두 원소 스몰 x1과 스몰 x2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즉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얘는 함수값이죠. x1에 대응된 값, x2에 대응된 값, 그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즉 다른 원소가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그거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다른 원소인데 함수값이 이렇게 같아버리면 1대1 함수가 아닌 게 되고요. 다른 원소인데 다른 함수값을 가진다. 그럼 함수값이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보다 항상 치역의 원소가 1대1 함수이면은 똑같게 돼요. 두 개를 집어넣으면 세 개를 집어넣으면 세 개가 나오겠죠. 왜냐? 다 다른 값을 대응하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 이거를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공역과 1대1 함수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1대1 함수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을 때가 있고, 치역이 이렇게 3개고 공역이 4개고, 이게 한 개가 남을 때가 있고, 아예 이제 이런 게 없어서 치역과 공역이 똑같을 때도 있어요. 그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1대1 대응이다. 즉 1대1 함수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요.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야 돼요. 이거 더하기 이거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대1 대응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1대1 대응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아니죠. 지금 공역은 지금 0, 1, 2, 3인데 치역은 0, 1, 3, 즉 하나가 B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1대1 함수는 맞죠? 겹치는 게 없어요. 서로 다른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서로 다른 함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랑 얘도 볼게요. 이제 그래프 해상에서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보면은 X축으로 쫙 썰어봤을 때 하나의 값을 가지면 아까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확인할 때는 Y축으로 썰어봐야 돼요. 함수인 거 한 다음에 Y축으로 썰어봤을 때 이제 하나의 점만 찍히면은 얘가 1대1 함수입니다. 다른 입력값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얘는 Y축으로 썰어봤을 때 두 개의 값이 찍히죠. 그럼 얘를 넣었을 때도 요 함수 값이 찍히는 거고, 얘를 넣었을 때도 요 함수 값이 찍히는 거예요. 즉 동일한 입력값, 서로 다른 입력값이 동일한 출력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Y축, 일단 X축으로 썰어가지고 X축에 수직하게 썰어서 함수인 걸 확인하고, Y축과 수직하게 썰어서 1대1 함수인 걸 확인하는 거죠. 다음 중에서 1대1 그래프를 모두 찾으시오. Y축으로 썰었을 때 지금 한 점에서 두 개 만나죠. 1대1 함수 아니고요. 그리고 Y축으로 썰었을 때 한 점만 만나죠.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대응까지 물어봤는데 이거 쭉 연결시키면은 X 모든 집합에 Y 모든 집합 다 하나씩 할 거니까 뭐 비어있는 게 없다. 그래서 1대1 대응도 맞다 할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의 Y 값에 여러 개의 X 값이 되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출력값에서 서로 다른 입력값에서 같은 출력값을 가진다. 즉 3번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4번 같은 거 Y로 썰었을 때도 이상 없죠. 하나의 값만 가지죠. 4번도 마찬가지 1대1 함수, 1대1 대응입니다. 이렇게 해서 1대1 함수 용어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도 알아두셔야 돼요. 항등함수는 그냥 자기가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이렇게 수식으로 하면은 우리 함수값 x에 대응되어지는 값, 이게 이제 fx죠. 그거는 그냥 지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fx는 x인 요런 수식을 가지는 거를 우리는 항등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수함수는 뭐냐? 상수함수 모든 값이 그냥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거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근데 C는 뭔지 상관없어요. 4로 이제 수렴해도 되고, 얘가 이제 뭐 2로 이렇게 수렴해도 되고, 딱 하나의 값을, 모든 입력값이 하나의 값이 나온다. 그것만 만족하면은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다음 중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이 바로 항등함수예요. 같은 값을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y는 x,
우리 y좌표를 함수값으로 많이 쓰는데, 네, 그게 이제 바로 x인 거. 요직선 딱 하나가 바로 항등함수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x값, x에다 1을 집어넣으면은 y값이 되게 여러 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네,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출력값은 y좌표 3이 나옵니다. 즉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항등함수, 3번이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요거 다 표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있는 문제는 각자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네,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